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었으면 다음에 보면은 세계의 선진국이나 큰 도시는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 우리들은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와 같이 이런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자, 여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조사. 근데 보면은 세계의 큰 도시들은 다 녹색, 다시 말하면 온대가 있습니다. 온대에 큰 도시가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온대에 큰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는 왜 온대에 큰 도시가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왜 또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묻게 되면 그 물음 속에 그 발문 속에 힌트가 하나도 없다고. 적어도 애트킨슨의 말대로 힌트가 절반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반 있는 그런 문제로 발문을 만들어야 쓰겠는데요. 지금 우리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왜 그럽니까? 또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른바 왜 까닭형으로 발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힌트가 하나도 없는 100% 물음만 있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어린이들을 아니면은 응답하기 어려운, 사고하기 어려운 그런 발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발문이 A, B 양군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선진국과 큰 도시는 거의 온대에 있다. 그것은 그곳이 선진국과 큰 도시가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진국과 큰 도시가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1분간 생각하여서 10자 이내로 쓰시오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자, 그까지 이제 말하자면 기후대까지 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이 과제를 주기 위해서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자,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한 기후대가 있다. 다음 중 어느 기후대에서 발상하였을까? 그러니까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이렇게 해서 어느 기후대에 저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를 전원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 좀 보자. 저쪽에 저거
하나, 절대, 원대, 건조대, 그 다음에 한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보조에서 붙이는 거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여기 보신 것 마치고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어떤 한 기후대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음 중 후 어느 기후대에서 발상하였을까요? 저렇게 각자가 사고합니다. 각자가 사고해서 그러니까 발문을 던지면은 전원이 그 발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한 것을 머리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노트에 반드시 기록하거든.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때 우리 김 선생님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지. 사고한 것을 반드시 노트에다 기록한다. 머릿속으로 사고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이코로 사고한다는 것이요. 또 한 번 사고한다. 근데 기록하면서 아까 생각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아니다 하고 바꿀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것으로 봐서 뭘 볼 수 있냐면 기록하는 것이 곧 사고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이 일반 수업이 지금까지 어찌가 이루어집니까? 자,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기후대 어느 하나의 기후대가 있다. 그 하나의 기후대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들은 사고할 시간도 뭣도 없어. 그냥 그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수한 애기들만 사고하게 되고 나머지 애기들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발문 자체가 A, B 양군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수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A, B 양군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수업에 딱 있어. 자, 저렇게 해서 각자가 지금 생각합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한 기후대가 있다. 어느 기후대냐?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어느 기후대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을까 하는 거. 자, 아이들이 기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어찌했을까요? 그러면은 전부 다 각자의 이름이 여기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좌석을 어린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모둠의 1번, 각 모둠은 4명이죠. 그 중에서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붙입니다.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어떤 애기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각자 알아서 붙인다 그런 말입니다. 참 반드시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 자기 소신 반드시 열대가 있었다. 또 온대, 건조대, 한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라고 하는 소신도 없지만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할 경우에는 여기다 붙인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소신형 자기 소신에 따라서 여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어린이들이 이 자기 이름표, 좌석 이름표를 가지고 와서 각 모둠에 4사람씩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요.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이렇게 한대. 가만히 있어. 내가 저것을 안 갖고 왔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각 모둠에 1번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번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2번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전원이 1번들이 각 모둠의 1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합니다. 나는 온대라고 생각했는데 건조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열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본다고 말입니다. 한대, 열대, 가만히 있자. 이 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찌해서 열대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생각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을 비교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웃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사고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자, 이렇게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모둠의 1번 어린이들이 발표해 놓은 것을 보고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서 사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비교 사고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한 결과가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고한 결과가 얼마나 타당하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사고한 결과가 맞았냐 틀렸냐 어느 정도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사고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뇌가 그만큼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 세포가 그만큼 동원돼서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뇌 세포가 일을 함으로써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뇌 세포를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수업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사고력 기르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뇌 세포로 하여금 되도록 많은 뇌 세포가 활동을 하도록 맺는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뇌 세포는 그 전문가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약 1천억 개라고 합니다. 약 1천억 개가 있는데 그 1천억 개가 다 일을 하면은 활동을 하면은 참으로 좋은 생각을 해낼 수 있겠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6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활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사고할 때에 뇌세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약 600가지 정도의 사례를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사람이 소리내서 읽는 음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웃 친구들 생각을 보고 비교 사고하는 것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음독할 때 소리내서 읽을 때 뇌 세포가 약 60% 정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약 60% 정도의 뇌 세포가 활동하는 경우가 아까 음독도 있고 바로 이런 것 이와 같은 활동에서 비교 사고를 통해서 뇌 세포가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고 사고력은 각자로 하여금 사고했을 때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번이 발표한 것을 보고 발표한 결과를 보고 어린이들이 비교 사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나오세요. 그래서 또 2번이 나와서 이번에는 자기 것을 붙입니다. 붙일 때에 내가 2번입니다. 그런데 1번들이 발표한 것을 잘 보고 나는 사실은 열대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열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온대를 이렇게 두 어린이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째서 온대를 생각했을까?
하고 여러모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온대가 제일로 문명한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대에서 그렇게 큰 도시를 건설하고 많이 사는 것은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좋기 때문이다 그런다. 사계절이 있고 많이 춥지도 않고 많이 덥지도 않고 참 살기 좋으니까 온대.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온대다. 이 친구들이 생각한 것이 맞다.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일본 어린이들이 결과를 보고 비교 사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고를 하고 동시에 결과가 향상적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자기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교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 말하자면 뭐 말이냐면 그만큼 사고를 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2번들이 나와서 다 뭐다 이렇게 뭐다. 그러면 2번들이 붙이고 간 뒤에 다시 또 뭐 전원이 또 이것을 보고 비교사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교사가 끝난 다음에 3번이 나와서 이번에는 하세요. 그러면 3번들이 또 막 붙인단 말이죠.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아니 절대 건조대다. 아니 절대 절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대로 추운 곳이 게 없다. 이런 것은 이제 가는 거예요. 역시 붙이고 나간 다음에 또 전체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3번이 나와서 붙이고 또 전체가 또 생각해보고 또 4번이 나와서 붙이고 마지막으로 다 생각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전부가 다 도대체 어디냐? 모두가 다 일종의 학습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냐?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주체로 완전히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발표해 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과연 옛날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도대체 어디였을까? 그리고 이제 교사가 자 그러면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면 애기들이 집중한다. 결국은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 활동을 어린이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20명 어린이가 있는 20명 어린이 다 저마다 다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달라. 그런 어린이들이 오로지 요 한 점으로 총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사는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 활동을 어린이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 그래서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문인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총집중리의 교사가 지금부터서 발표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야말로 총집중이죠. 그야말로 짱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건조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세계 맞아
기후대, 네 개의 기후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북극은 너무 추워서, 그 다음에 열대는 너무 더워서, 그 다음에 온대는 아주 따뜻하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살기 좋다는 것. 그 다음에 건조대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 대부분이 사막이고 비가 적게 내리고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살기 대단히 옹색하다고 하는 거. 열대는 뭐 더 덥고 뭐 이런 게 완전히 그 기후대를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판단했거든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 보면요 온대가 제일 많습니다. 어째 그러냐? 아까 애기들이 그 함정에 빠뜨려 놨거든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함정에 빠뜨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온대에 아주 큰 맞아 문명국은 온대가 다 있고 큰 도시는 전부 온대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하고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옛날 원시인들도 전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계절이 있는 따뜻한 곳 온대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고 거의 많은 어린이들이 온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니까 어쩝니까? 온대가 아니요. 여가 온대가 아니고 전부 다 건조대. 건조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건조대는 그야말로 사막뿐이고 비가 적게 내리고 사람 살기가 아주 고약한 곳이다 이거. 그런 곳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가 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다 건조대단 말이야. 비가 적게 내리고 사막이 많고 사람 살기 아주 살기 고약한 곳이다. 근데 그곳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가 맞으면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전부 똑같이 온대다. 어린이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문제의식을 몽땅 갖게 된다 이 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 이렇게 해야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주체로 전환된다 이 말. 그러니까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모든 어린이를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 지금 이 수업에서는요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킴에서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서 그럼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찌해서 건조되냐? 건조대 같이 사람이 살기 고약한 곳이 없는데 어찌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말하자면 학습 문제 제시의 최적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의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제는 생각하지 말으라고 해도 사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각자가 사고를 합니다.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록하면서 사고한다. 생각난 것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요. 다 눈 감고 생각하고 생각한 나머지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고 있으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바꿔지면 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생각 아니라고 써놓은 것이 노트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노트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노트를 딱 펴놓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오른손에는 연필, 왼손에는 사전 이런 표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라도 말이에요. 공부 시간이라도 좀 딴 얘기가 됩니다만 학습 중이라도 새로운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자 전부 사전 갖고 전부 사전을 찾아펴서 딱 사전 찾아서 그 어휘를 알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에는 연필, 왼손에는 사전. 사전을 딱 이따 놔두고 사전을 놔두고 그때그때 나오면은 자 이 말 찾아보자고 전부가 다 찾네.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가 본 일본의 아리타 가스마사 선생 그 양반이 쓴 책이 여기에 몽땅 있습니다만 이 양반 학급에 가서 수업을 참관했는데요. 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얘가 사진 7권 가지고 있어요. 7권을 챙겨놨어. 책상 위에다 사진.
모든 애기들이 국어사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애기는 2개, 어떤 애기는 3개,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7개 사전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다 국어사전이 아니라 어떤 것은 사회사전, 어떤 것은 과학사전, 어떤 것은 뭔사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나오면 얼른 그냥 얼른 딱 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낱말 전부 찾아보자 그러면 다 같이 찾지만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 말도 지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얼른 내서 따닥 찾아본단 말이에요. 사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오른손에는 연필. 그래서 계속해서 쓰나. 생각한 것을 계속해서 쓰나. 그래서 기어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에는 연필, 왼손에는 사전. 요거 우리 애기들한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즉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데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학습문제 제시의 최적 시기점은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이상하다 이럴 때,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퀘스천마크 가득 찼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학습문제를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학습문제를 판사합니다. 어떻게 판사합니까? 자, 요렇게 제일로 수준이 높은, 야, 이렇게 요 조금 뒤로 돌아갑니다만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은 아까와 같이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다고 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발표를 들어보고 비교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야말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고하는 도구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사고하는 도구. 또 여기서 내가 얘기를 조금 바꾼데 이참에 내가 쭉 보니 수업을 참관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텔레비, TV,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탁 누르면은 발문이 문제가 탁 나와요. 문제가 탁 나왔고 그 애기들한테 자 손 들으라고 합니다. 손 들어서 아니요. 그런다. 어떤 애기가 발표를 다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 안 하는 사람, 판단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저 문제에 대해서 애기들이 발표를 많이 시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딱 누르면은 제가 진짜 답이 탁 나와버려요.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애기들이 발표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것은 지워져 버리고 그냥 지나간 일로 해버리고 정답이 딱 나와본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이 텔레비를 이용하려면은 이거 치워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를 방해하는 도구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사고하는 도구로 쓰여야 될 것인데 사고를 방해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 학습 문제 여기다 해놓고 애기들이 발표한 것을 전부 다 선생님은 요약해서 판서, 요약해서 또 발표, 요약해서 판서, 여기서 판서 다 나왔으면, 자 그러면 이중 아까 어린이들이 다 자기 나름의 생각 갖고 있죠. 노트 했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표 없습니까? 여기 가령 4개가 발표됐다고 합시다. 같거나 비슷한 생각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내 생각 저기 있다고 하시오. 그것이 4개가 있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5개가, 어떤 경우 3개가 있고 그러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 발표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아까 저기서 딱 가르쳐주고 또 여기가 답이 없으니까 교사가 답을 딱 만들어서 딱 붙여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가르쳐주는 도구이지 사고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은 사고하는 도구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된 것이 바로 저 교실에 있는 저 텔레비란 말이야.
아까와 같이 발문을 비치고 발표시켰다가 이제 다 발표시킨 다음에 정답을 딱 내놔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이제 끝나고 다음 문제가 또 딱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사고력을 기르는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사고력을 방해하는,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거든. 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용한다면은 말하자면 문제는 좋다 하고, 제대로 말하면 실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판 판사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을까 하고 자꾸 이 우게 문제를 보면서 이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A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B, C, D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사고 한다고 말이에요. 비교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저 교실에 있는 저거 이용이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지금 가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냈냐. 고대 원시인들은 건조대를 선택하여 살았는데 그곳이 고대 원시인들이 살아감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건조대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 많고 비도 적게 내리고 아주 사람이 살기 고약한 1년 내내 덥고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택된 데 대해서 어린이들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필요한 좋은 조건을 그것이 갖추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 그 4개의 기후대 중에서 제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좋은 조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라고 묻고 보지. 그 까닭은 무엇이냐? 건조대를 선택해서 살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왜 건조대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4대 문명이 발달됐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다. 그때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건조대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선택된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고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그 범위를 확 한정시켜 놨어요. 딴 거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문경 180도 완전히 360도 열어놔 버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정해 버렸다. 어린이들이 요 범위 내에서만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 이것이죠. 그때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 하고 생각하는 범위를 확 한정해 버렸지 않았어요? 발문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무런 힌트도 없는, 그야말로 360도 무릎만 있는 그런 발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 조건은 무엇이냐 그래놓고 시간은 3분가입니다. 생각한 바를 10자 이내로 쓰시오. 글자 수를 제한해 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3분이다 하고 시간 글자 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이것을 부하를 건다 그럽니다. 부하를 건다 말은 뭔 말입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 내에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데 상당히 땀나도록 하기 위해서 3분 내에 해라. 어이구 3분 내에 언제 그런 걸 다 합니까? 그런데 3분 내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10자 이내로 써라. 그러면요, 나는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지만 내 머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3분 내에 10자 이내로 이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사고하기 위해서 뇌가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뇌가 집중적으로 사고한다. 집중적으로 능률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를 건다고 합니다. 사고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필요한 글자 수, 또 그 밖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것이.
이와 같이 제안을 해주는 것, 부활을 거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가수준입니다. 야,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 나오세요. 그럴 때마다 말하자고 훈련이 딱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때리면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사람은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나 말이에요.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들에게는 이제 요 문제대로 하고 싶은 어린이들 그대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려운 사람은 나왔습니다. 이들한테 이것을 줍니다. 저쪽 이들한테 들리지 아니하게 여기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얘들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건조되었던 것은 그곳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리 갔지. 그러고 해놓고 다음 중에서 찾으시오 하고 요 선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하기가 좀 쉽죠. 선다형으로 넓은 땅, 사막, 땅이 넓기 때문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몹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먹고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5가지를 말하자면 답을 제시해서 선택형으로서 집중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이것이 나수주입니다. 인자는 내 혼자서 사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기대로 들어가 버려. 그래도 남아있는 애기들한테는 어찌할 수 없습니까? 다음 다과제를 준다. 그런 말. 자,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다과제는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다과제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얘기는 남아있으면 아까 같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99% 가르쳐주고 1%는 그가 응답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다고 말이에요. 맞다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긴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네가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나도 제법 유능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 유능감을 갖도록 맺는 자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선생님한테 말하자면 있었던 거리가 좁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를 많이 겪게 된다. 선생님이 자꾸 스킨십을 통해서 가깝게 해주고 말이에요. 자, 다수준에 대해서는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됐죠. 자, 이번에는 아까 같이 10자로 제안했죠. 글자 수로 제안했죠. 이것은 아까 이미 끝나버린 것이니까 자 떼부더라고. 여기까지 읽었고 그 처음에 건조대를 설명할 때요, 굉장히 그 사람이 살기 고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덥고 비가 적게 오고 사막이 많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고약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근데 실은 그게 건조대가 그야말로 4대 문명의 발상기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것이 선택되었냐 하고 지금 애들이 연구했죠. 그것을 여기다가 쓰라. 10자 이내로 써라 그랬습니다. 10자 이내로 여기다 써라. 여기다 써가지고 쓴 것을 이제 1번이 나와서 자, 각 모둠의 1번들이 나와서 붙입니다. 1번들이 나와서 가령 A라고 생각했다. A. 이렇게 해서 쭉 붙이게 되겠죠. 붙여보세요. 다 다시 또 붙여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찌해서 건조대가 선택되었느냐 10자 이내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생각해서 그래서 1번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번이 나와서 발표해서 그랬죠. 2번이 바로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을 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교 사고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자기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비교 사고를 해서 나는 B인 줄 알았는데 B라고 생각했는데 저 C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읽어보니 저게 옳겠다 하고 생각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본 어린이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이 1층 한층 더 올라간 것입니다.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향상적 변형이라고 그럽니다. 향상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이웃 사람으로부터서 내가 배운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을 비교 사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간다.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킴에 있어서 이웃 생각들이 아주 둘도 없이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이 그것을 하지 않은 학습보다도 5배나 더 효과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서 배운 것보다도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했을 때에 선생님한테 배운 것의 5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사고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이런 학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면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비교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 A군을 만들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이 B군을 만들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이 A군 수준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는 기회를 저렇게 시간을 저렇게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2번들이 나와서 다 붙입니다. 자, 2번들이 나와서 붙이고 2번들이 나와서 붙였다고 하더라고. 자,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2번들의 발표를 보고 또 사고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번대로 발표가 끝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3번이 나와서 쭉 3번의 발표를 보고 또 비교사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이 나와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령 이 점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데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린이들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생각일까요? 자, 짐작하다시피 말하자면 옳은 생각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옳은 생각이 짙어지겠습니까? 옅어지겠습니까? 옳은 생각이 점점 옳은 생각으로 접근해 간다 그 말입니다. 저 1번 때보다도 2번 때 더 많이, 3번 때, 4번 때, 어떤 경우는 4번 때는 말이에요. 전부가 다 옳은 생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 생각, 옳은 생각 하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두 가지 생각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 갖고 토론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되는 말이에요. 어떤 특수한 어린이들, A군들만 변합니까? 다 같이 변한다. A군, B군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모두가 다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정도로 사고력이 향상되어 간다. 그러면 사고력이 실제로 길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은 길러지는데 그 사고함으로써의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 사고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비교 사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비교 사고가 아예 안 되어본다 그 말이에요.
첫째,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질 것. 자기 나름의 생각이 사고력을 향상 발전시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것을 애기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와, 이게 자기 나름의 생각이 이렇게도 소중하네 하는 것을 어린이들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보셨습니까? A군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발표. 동시 발표는 동시 사고. 동시 사고는 동시 성취. 그래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자, 이제 마지막 4번 생각을 놓고 보면은 하나의 옳은 생각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하셨습니까? 그때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은이를 등장시켜. 다시 말하면 여기에 A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들아,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A라는 생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수은이는 이렇게 안 생각하더라. 내가 전임지에 있을 때에 딱 6학년에서 꼭 요 수업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딱 내놓는다 말이에요. 그때 수은이가 이것을 그래서 그때 이 내는 수은이 생각하고 그대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 대립이 되는데 애기들이요 수은이의 논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논리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돼요. 선생님은 수은이가 돼서 그야말로 의도적인 반론을 펴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하고 수은이하고, 즉 수은이 교사하고, 근데 교사가 아니라 수은이가 이렇게 그때 전임지에서 그 수은이가 그렇게 말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어린이들과의 토론이라야 진지하게 참가한다고. 선생님이 입장에서 니들 생각이고 선생님이 대립되는 생각이 들면 애기들이 전부 선생님 쪽으로 와버려. 선생님이 생각인지 선생님이 맞겠다고 이렇게 돼갖고 자기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은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방금 그 경우는 또 4번 모두가 다 옳은 생각일 때고 수은이를 등장시키고 그렇지 않냐고 두 가지 생각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나누어 앉혀놓고 토론을 시킨다. 토론을 시키게 되면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지천능을 다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요 머리가, 뇌가 활동을 몽땅 한다. 그렇게 해서 사고력이 아주 효과적으로 길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나는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아까 저것은 소신, 자기 소신대로 한다고 해서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함에 있어서 도구의 하나입니다. 도구의 하나. 또 그 밖에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에 쓰이는 도구가 대여섯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 또 수업을 통해서 모의 수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동시 발표 저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어린이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 말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물 때문에 골이 왔다 그럽니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물파죠. 그러니까 그 대번에 반론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들이 지도를 다 펴갖고 나와갖고 이 지도를 내가 그래서 이 어린이들 지도 봐라. 네 물파 니들이 말한 대로라면은 이거 아닌 게 아니라 큰 강이 있다 이것이.
예? 나일강도 있고 인더스 강, 황하 이렇게 큰 강이 있다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강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요. 세계 큰 강들이 뭐 몽땅 있다 이게. 그러므로 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큰 강을 찾아갔다면 요리 가지. 큰 강을 찾아갔다면 요리 가지. 어째 하필이면 여기겠냐. 응? 큰 강. 그래서 완전히 부정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은 재밌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사고를 넓혀서 사고를 심화시켜서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야, 그러면 정답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것이죠. 그런데 아까와 같이 나 수준까지 했죠.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애기에 대해서는 애기들을 그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요. 얘들아 다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 자, 이들이 그 건조대를 선택한 이유를 이 그림을 보면 알 것인데 좀 생각해 봐라. 벌거벗었다 이거지. 벌거벗었으니 한대는 물론 아니고 온대도 아니다. 온대는 봄이 있다 것이야. 가을이 있고 봄이 있고 그래서 겨울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산 사람들은 겨울을 살 수 없단 말이야. 온대에 겨울이 있단 말이야.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난로도 있고 뭣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니까 저 온대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지만은 이때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고 이제 다 수준의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곳에 선택된 것은 그곳은 살기는 복. 첫째는 이렇게 말하자면 옷을 입지 아니한 이때 사람들이 살기에는 우선 첫째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열대는 너무 덥고 온대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런데 열대보다도 조금 덜 더운 1년 내내 덥기는 하지만 열대보다 조금 더 덜 더운 그곳이 선택이다. 다행히 그곳은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살만한 들도 있고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춘 것이 건조대였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가나다 수준의 물음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결과로서의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수업이 됐습니다. 결과로서 지식이 무엇입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온대가 아니고 건조대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다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또 되게 가나다 수준의 발문을 만들어서 이른바 응능응료 수업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응능응료 수업의 의미나 그 효과 이런 것을 오늘 그 모의수업을 통해서 조금 짐작해 가십니까? 우리 장사님 어쨌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애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적게 하잖아요. 적게 하고 도중에 이걸 수정해도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그것을 자기가 썼는데 다 썼는데 1번 친구의 발표를 듣고 가지요.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바꿨어요. 뒤에다 씁니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뜻이죠? 뒤에다 쓰고. 네. 그래도 또 바꿔줬을 때는 선생님한테 와서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나중에 4번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갈아붙이고 싶은 사람을 갈아서 붙여라. 그러면 아까같이 뜯어버리고 이는 새로 한다. 그럼 4번까지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1번 A라고 발표한 친구가 그럼 도중에 2번의 친구를 1번 친구, 2번의 친구를 발표를 듣고 붙이고 싶으면 가서 또 바꿀 수 있다. 아니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일단 붙였는데 네네.
자기가 2번이다. 2번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2번 친구들 생각하는 걸 보고 3번이 생각을 보고 4번이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꿨어. 바꿔서 가지고 4번까지 끝난 다음에 자 바꿔 붙일 사람 바꿔 붙여라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자기 거 띠뿔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거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A라고 붙인 사람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나와서 뜯습니다. 자기 거 뜯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부 다 냅니다. 내가지고 선생님은 다 이게 몇 사람인가 한 다음에 모두가 다 이걸 딱 붙여버려요. 지금 가령 5사람이다 그러면 5장 있겠죠? 5장을 붙여버려요. 다음에는 B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갖고 다 자기가 뜯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선생님 B 생각을 다 모아갖고 몇 사람이다. 그래갖고 또 다음에는 여기다가 B 생각을 붙입니다. 다음에는 C라고 생각하는 사람 붙이고 다 붙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몇 개로 딱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된 생각끼리 또 비교사고, 비교사고를 통해서 또 한 번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놓고 A와 B를 토론시킨다든지, 근데 대개 3개 이상이 나올 때는요, 자, 저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은 아니다. 제일로 타당하지 않는 생각 찾기. 네, 그래서 하나를 찾습니다. 어떤 얘기는 B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C입니다. 이런 아닙니다. D입니다. 하고 토론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장 타당하지 않는 답 찾기, 생각 찾기 해서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막 하고 하는 동안에 많은 사고를 또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타당한 이유가 발견되면 도태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물파가 물 때문에 그것이다 하는 것이 아까와 같이 세계 지도를 내놓고는 말입니다. 봐라. 물론 그 건조대에도 강이 다 있어서 물 문제는 해결되어 있다. 니들이 물 때문이라 그러면 말이야. 물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은 아유 그보다 더 큰 강이 막 사방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갔겠냐.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토론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결국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학습이 좋다고 합니다.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토론학습이 제일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각자가 자 저렇게 해서 말하자면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생각을 이제 하나 발견해서 그놈을 치운 다음에 나머지 생각들을 갖고 또 토론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말하자면 참가한다는 말은 출석과 다르다는 개념을 사고하고 출석과 참가는 다르다. 출석은 그냥 와서 지금 현재 비군들 모양으로 그야말로 자기 책상 앞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다가 급식 먹고 간다고 말이야. 이것은 출석이다. 단순한 물리적인 출석이다. 참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가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마로 저마로 사과하고 이웃과 토론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참가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수업은 참가자와 출석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A군은 참가자이고 B군은 출석자다. B군의 존재를 그들은 능력이 말하자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에는 말하자면 A, B
어떤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인차 때문에 학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유를 내걸고, 그것이 대단히 불행하게도 모든 교사들의 인식이 되어 있다. 이 인식을 빨리 불식하는 것이 바로 A군, AB 양군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들을 A군으로 교육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어린이는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A군은 A군대로, 또 다른 애기는 다른 애기들다. 교사는 스스로 자라나가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돕냐? 이것도 도움 방법의 한 가지다 이 말이야.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수한 교사다 이 말이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도와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애정이고 기술이다. 네. 우리는 애정도 기술도 없는 교사들이 몽땅 있다. 그야말로 월급쟁이들.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어머니들이 월급쟁이 교사라는 말을 많이 쓴답니다. 그런 어머니들은 이제 그 말이 월급쟁이 교사라는 말이 입에 이제 붙어버렸다 이것이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애정과 기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지금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애정이란 무엇입니까? 비군을 만들지 않았겠다. 비군이야말로 약자이고 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정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정치요. 돈 많이 있고 부자들을 말이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 그게 정치가 아니란 말이요. 정치가 뭐입니까? 저 높은 빌딩 저 밑에서 화장실 하나 갖고 10세대가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요. 니기들이 그 높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을 때 말이야, 니기들 집 저 밑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갖고 10세대가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어째서 어린이들을 추력에, 그러니까 버스에 태워갖고 가서 현장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뭐 그런 것을 보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비싼 값을 주고 저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준다든지 무엇인가 한 가지 도와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이 다음에 정치가 되었을 때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요 브루너의 말, 우리들이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는 비교사고다. 비교대비다. 아까 비교사고 했죠. 비교사고하는 기회를 계속 다소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이 비교사고하는 그런 장이나 기회를 만들었습니까?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찾기 대회장에서다. 야, 우리가 반성할 바가 참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12시 20분이 됐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